환경과 개발은 도민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도 발생하면서 또 첨예한 대립도 이어지기도 합니다. 또 그리고 중요한 현안도 많고요. 또 실제 제주에도 환경과 개발로 인한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네. 앞으로 이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환경도시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송창권 위원장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예,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. 일단 이번 제주도의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지난 11대 후반기 2년 동안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근데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내 좀 부족했었다. 그리고 좀 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욕심을 좀 냈죠. 다 환경도시위원회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또 마침 또 제가 전반기 그러니까 전 11대에 이어서 그 환경도시위원회에 가는 그런 경우가 좀 거의 없습니다. 저 혼자만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뭐 도도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들, 도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한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의정 활동으로 기울어져 좀 있다고 좀 제 자신도 좀 느껴지는데요.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 쪽으로 좀 자원하게 됐습니다. 이 환경도시위원회 이제 소관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환경도시위원회라고 하면 마치 이제 환경위원회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네.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의회의 조직을 보면 상임위가 환경위원회만 따로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우리 제주도는 이 환경 문제하고 도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이런 위원회죠. 그래서 환경은 퍼뜩 생각하면 보존을 해야 되는 생각이 네. 들겠고 도시 문제는 이 개발에 대한 문제가 좀 네. 많이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환경 하게 되면 우리 오름이나 곶자왈이나 지하수나 이런 우리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도시 문제는 또 교통 문제가 있는데 교통에서도 뭐 대중교통, 렌터카, 뭐 택시, 뭐 우리 승용차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. 또 주택도 있습니다. 주택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. 그리고 또 상하수도 문제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? 또 이렇게 교통 항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 문제도 다뤄 나가야 되고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소관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죠.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환경 도시 하면 환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네. 도시 문제도 있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한 위원회가 이제 중심을 잡고 조정 역할과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환경도시위원장님이 되셨잖아요. 예. 네, 그러면서 이제 2년간 이 상임위를 이끌게 되셨는데 특히 제주에는 환경 보존과 개발 사업이라는 이 양립된 개념을 양측 갈등이 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그렇습니다.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이에 따라서 갈등 관리 방안 이런 역할도 상당히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뭐 어떤 자세로 2년간 임하실 건지 뭐 각오나 계획 있으시면. 우리 제주도의 그 큰 건들이 사회 네. 갈등 요인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아마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좀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우선 일방적인 행정 행위들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. 네. 또 당사자들이 참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아주 형식적인 참여를 이루어 나가서 네. 그래서 이제 논의의 구제 속 그리고 이제 정책이 결정되는 순간에 배제되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. 그리고 또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이라면 이들에 대한
정당한 보상과 또 거기에 합당한 지원책들이 또 강구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뭐 불가침 지역이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아무리 필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 주면서 또 환경 가치와 그 환경 가치는 또 미래 가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요.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야 할 대표적인 현안 중에 제2공항 그리고 조금 최근에 이제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 감사원에 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해야 되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 월정리 하수처리장 문제와 또 성산 해양도시 구축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 등은 이제 환도위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. 좀 이러한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뭐 각 현안별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제2공항 부분은 이게 이제 뭐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네. 그 마치 잘못되게 되면 제2강정의 문제처럼 될 것이다.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. 이런 입장이고요. 그리고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 사업이라는 이것으로 해서 그냥 일방적인 행정행위나 강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도민의 뜻을 잘 받아 안아야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 어떤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의 뜻을 저는 확인했다고 지금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의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. 안타깝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위원장의 입장과 또 그 의원의 입장에서의 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찬반에 대해서 편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먼저 의견을 표출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또 갈등이 생기는 곳에 그 갈등 해소해 나가는 이런 방향 쪽으로 좀 이끌어 가볼 생각이고요. 오등봉 도시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인 경우에는 제 자신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이제 11대 의회 때 이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임이 좀 있는 건데요. 이 부분은 공익감사를 했던 것이 뭐 원희룡 전임 그 도정에 대한 흠집내기나 뭐 선긋기 차원으로 본다기보다는 아마 거기에 대한 의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우선 공익감사를 통해서 뭐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면 확인해서 다시 정리하고 뭐 진행해 나가고 이 자체가 번복되거나 이러기를 바래서 지금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현재까지로는. 그래서 오영훈 도정이 선거 기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다 하는 이런 것도 도민들에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좀 보고 싶고요. 월정리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그 이제 우리 도두동에 네. 그 큰 그 현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금 더 깊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. 이분에 대해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도 한 12,00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하루에.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잘 처리만 된다면 네. 문제가 좀 없다면 뭐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. 근데 지금도 버거운데 지금도 오염이 되고 해양 오염이 되고 있는데 다시 증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규모상으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. 또 12,000톤 처리하는 증설이기 네. 때문에 규모는 아니지만 그 오염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매우 부실하고 못마땅하다.
그거에 대한 지적과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세계 네, 자연유산에 맞습니다. 대한 우리 저 용천 동물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 합쳐지게 되면서 좀 복잡하게 좀 되고 좀 어려움이 좀 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무슨 보상 차원으로만 그 처리할 것은 아니고 좀 더 바라봐야 될 것들도 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주제만 보더라도 환경 보전과 개발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참에게 그 대립하는 이런 구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입장들도 나타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관점이 어쨌든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이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전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.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또 함께 살펴봐 줘야 지역구인 되겠다. 우리 네. 외도동, 이도동, 도두동 이제 지역 도의원이십니다. 네. 특히 이제 해당 지역이 공항 인접이라서 이제 소음 문제나 하수 처리장을 포함해서 이 환경과 개발 사업 현안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네. 또 현안이 무엇이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지. 우리 외도동, 이호동, 도두동 지역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공항 소음 문제가 제일 크고요. 그 다음에 도두에 그 공공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. 네. 그 공항 소음에 관련해서는 뭐 단기간 내에 이것을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항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음을 뭐 저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지역의 특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다른 지역은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1년에 한 1,500만 명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지역의 소음 피해를 받으면서. 그렇다면 이것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을 통해서 다른 지역은 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그 이익이 생기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고통은 분담해 줘야 된다 하는 이것이 어떤 공동체 정신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 전체에 이제 좀 이해도 구하고 또 이런 처지를 좀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이게 어떤 한국공항공사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얘기들을 계속 전달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또 하수종말 처리장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 전체 하수 처리량의 한 54%, 55% 이렇게 내외로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내 하수 처리장이 한 8개 정도 돼요. 네. 근데 서귀포 지역은 5개가 있고요. 우리 맞습니다. 제주시 네. 지역은 3개예요. 그래서 옛날 북군 지역에 있었던 저쪽 동쪽에 있는 월정리의 그 동부하수 처리장, 그다음에 저쪽 서쪽에 판포에 있는 서부하수 처리장, 그리고 제주 동지역에 당시 구 제주시죠. 이 지역에 이제 도도하수처장이 있었던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3개밖에 없는 것이고 제주시 부분을 더 이제 다 감당하고 있는 도도하수 처리장은 상당히 그 과파가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저쪽 삼양 화북 지역이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당장 해결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이제 도도 하수 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 늦었지만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나가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떤 관의 입장이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증설되고 9만 톤이나 증설되는 거예요. 현재 13만 톤에서 9만 톤을 증설해서 총 22만 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뭐지?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. 이것을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더니 가칭 서부 중학교 설립 네,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. 네. 또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도 바뀌셨습니다. 네. 이 또 교육청과 제주도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다면.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이렇게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죠.
제가 도의원 4년 전에 되면서도 그때도 20년 된 묵은 숙제다. 이걸 제가 풀어놓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교육청의 중심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걸 추동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첫 삽도 뜨지 못했어요. 그래서 저 자신도 주민들로부터 또 이제 또 상대방 이렇게 후보로부터도 공격을 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제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.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. 뭐 저는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그것도 다수당 의원으로서 대부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교육위원회 뭐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저 자원해서 가서 거기서 함께 우리 외도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했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아마도 전임 이성문 교육감일 거예요.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첫 삽을 뜨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도 공격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4년 동안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쳤어요, 실은. 그래서 그 예정지를 검색해 보면 학교 부지로 나옵니다. 그것은 이 지역은 학교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거예요.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. 그런데 그 감정평가, 토지의 감정평가도 끝났고요. 그러면 이제 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감정평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또 약간 옥신각신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한 몇 필지 정도는 이제 매입이 됐고 가장 규모가 있는 그 토지의 협상을 지금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매입이 뭐 빨리 돼서 그러면 뭐 2024년 3월 개교 목표를 했었지만 이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. 뭐 25년 3월이나 아무리 늦어도 20년 3월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게 계산적으로 역산해서 보더라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지금 언제 개교하겠다고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. 조속히 이제 개교토록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은 김광수 교육감님 체제에서도 빨리 건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역이 유물 발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 1년 정도 설계를 함께 하면서 하면 저는 더 늦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. 이거는 또 현재의 교육감님 체제의 또 책임이기도 하다. 이제 느리고 더딘 것에 대한 지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빨리 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.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해주시면. 네. 어쨌든 제가 저 재선 도의원의 기회를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. 재선을 시켜준 이유는 우리 지역에 그 크고 굵직한 그런 현안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풀어주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에 좀 집중해서 제가 이제 해결토록 그렇게 해나가겠고요. 또 재선 도의원 정도라면 지역의 문제만 매몰되지 말고 제주도 전체에 주어져 있는 여러 현안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거를 잘 이끌어 가줘야 되겠다. 그런 저에 대한 그 요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재선이지만 초선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